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이번 주 중화권 주요 경제 일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번 주에는 2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선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계속 그 기준선인 50 미만을 계속 3, 4개월째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계속 위축 구간이다라는 점인데 예상치 자체도 엄청나게 반등이 나오기엔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아요. 우선 춘절 긴 연휴도 있었기 때문에 우선 기대하는 바는 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3월부터 좀 정상적으로 재개되었을 때 제조업 PMI 지표가 어떻게 반응할지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리오토와 바이두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홍콩 시장과 미국 시장 둘 다 상장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전기차와 AI 관련주들, 뭐 대형 빅테크 플랫폼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도 제가 지난주에도 좀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엔비디아 실적뿐만 아니라 지금 오픈 AI의 소라가 중국에서도 굉장히 좀 센세이션한 그런 좀 느낌으로 중국 증시에서도 좀 관련 테마가 좀 계속 열풍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이번 주에 MWC 2024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개최된 CES에는 중국 기업들이 많이 참가하지 않았어요. 거의 참가를 안 했는데 우선 MWC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에서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중국 기업 한 300여 개가 참가할 예정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제품, 특히나 화웨이와 GT 같은 대표 통신 설비 업체들의 신제품 발표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IT 하드웨어라든지 AI 관련된 좀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지는 한 주가 될 수 있겠다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가져온 이번 주 새로운 주제는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양회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좀 미리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사실 기대가 별로 없긴 합니다. 기대가 없어도 그래도 결국에는 또 다시 한번 기대하게 되는 2024년 양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중국 증시 흐름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이런 경우를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주간 기준으로 글로벌 주요 지수 중에서 중국의 상해종합 신천 성분지수가 이렇게 앞쪽에 와 있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보시죠. 뒤에 상생이나 창업한 지수도 좀 앞쪽에 와 있다. 라는 점입니다. 사실 연초 대비 기준으로는 아직 좀 갈 길이 멀고 뭐 그 전까지 대비해서도 아직 저점에서 요만큼 반등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추세 자체가 춘절 전후로 거의 상해 종합지수는 8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가 조금씩 더 이어질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좀 바닥은 계속 통과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제가 지난주 한 여기 정도까지도 좀 늘어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그 이후에도 꾸준히 좀 계속 순매수하는 모습들이 더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그럼 우리 같은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사는지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 귀주모태주 를 역시나 많이 샀다. 역시 대형주 위주로 많이 샀는데 이 순매수 상위 종목 중에서 좀 두드러진 거는 은행이 굉장히 많아요. 은행이나 보험 같은 이런 금융주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는 이제 중국도 곧 3월, 4월에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면 이제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뭐 배당은 좀 각자 개별 기업별로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배당 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고배당주 위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음식료나 CATL 같은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사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순매도 상위는 뭐 지금까지 좀 많이 알고 계시는 야오미 캉더 같은 뭐 바이오 기업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미국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계속 작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통신 관련된 기업들도 좀 소폭 팔고 있다라는 점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중국 증시를 이끌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정책이 그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LPR 금리 중에서도 5년물 금리가 조금 더 내릴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보다도 조금 더 통 크게 인하를 했어요. 우선 지금까지 좀 중국이 보였던 그 금리 인하 폭은 5bp, 10bp 요 정도 찔끔 뭐 이렇게 2022년에도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내렸는데 지금 이 각도 보이시나요? 한 번에 25bp를 내려주는 굉장히 통 큰 금리 인하를 발표했다라는 점. 근데 5년물만 인하했다는 건 무엇이냐? 결국에는 중국이 부동산 수요 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힘을 써보겠습니다. 라는 걸 좀 적극 어필한 거죠. 그래서 좀 비대칭이긴 한데 비대칭이라고 해도 확실히 이쪽에 좀 메시지를 더 강하게 실어가는 방법으로 지금 중국의 정책, 금리 정책이 조금 더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 이제 양해를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강조될 내용은 뭐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춘절 전에 31개 지역에서 주요 지역에서 뭐 지방 정부별로 양회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각 주요 지방에서 이제 먼저 제시한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좀 나왔는데 우리가 주목할 곳은 워낙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고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되는 지역은 베이징, 광동, 상하이 같은 일선 도시, 심천도 있고요. 그리고 장수, 산동 같은 이제 중국으로 따지면 동쪽 해변에 있는 도시. 여기에 좀 제조업 관련된 주요 핵심 생산 기지들도 많고 좀 제약 바이오나 반도체 기업들도 꽤 많은 동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이런 지역에서 이제 목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나왔느냐를 좀 가늠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거의 대부분 5% 내외를 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5% 정도, 5% 이상 달성할 거야. 또는 5.5%를 좀 크게 지른 지역도 있고요. 심천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뭐 비아디나 화웨이나 텐센트나 이런 좀 대표 테크 기업들이 많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률을 높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면에는 그 배경에는 역시나 중국이 과학기술 그리고 어쨌든 테크 중심의 성장을 더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는 점을 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4년 양회에서 강조될 내용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많이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도 우리가 좀 축약해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라고 보면은 작년 12월에 개최됐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4년에 주요 임무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에서 두 개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과학기술 혁신 발전으로 현대산업 시스템 건설을 주도하겠다. 두 번째가 내수 확대 주력하겠다. 였거든요. 근데 내수 확대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양회에서는 이게 가장 첫 번째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두 번째로 밀려났고 또 첫 번째로 치고 올라온 내용이 결국에는 과학기술 혁신 발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양회에서도 아마 과학기술 발전, 뭐 자급자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들이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내수 확대도 어쨌든 빼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수 확대를 더 넓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뭐 소득 증대라든지 물가 안정이라든지 또 이구환신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과학기술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주를 이룰 거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화웨이 관련된 신제품, 신기술 발표라든지 글로벌 AI 열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중국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점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양회 말고 삼중전회라고 하는 공산당 내 전체 회의가 좀 개최를 대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개최를 한 3개월째 대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작년 10월에서 11월에는 열렸어야 하는 회의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소리 소문 없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도대체 공산당 내부에 어떤 일이 있길래 왜 이게 개최가 안 되고 있냐. 여러 가지 좀
뭐 내부적인 뭐 얘기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 삼중전해 같은 경우에도 뭐 양회 전후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점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중국의 성장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 내부의 공산당 지도를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고 있고요. 뭐 어쨌든 1년간 원래 이제 2022년 10월에 시진핑 3연임이 결정되고 나서 1년간 경제 운영을 한 것을 토대로 향후 남은 집권 기간 동안에 새로운 국정정책 아젠다를 논의하고 제시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서 양회에 나온 내용들과 좀 같은 궤도를 그릴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혹시 그 전에 이제 개최가 된다라고 하면 다음 보이는 차이나에서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양회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계속적으로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중국 증시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뭐 MWC 2024라는 것도 이제 개최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계속 엔비디아라든지 뭐 오픈 AI의 소라라든지 글로벌 AI 열풍에 지금 계속해서 중국에서도 좀 관심이 뜨겁다라는 점을 통해서 과창판의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한 1월, 2월까지는 중국 증시 굉장히 안 좋게 봤었잖아요. 그리고 좀 아직까지 살 때 아니다, 지금 싸도 살 때 아니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에서는 이제 조금 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증시를 억눌렀던 여러 가지 수급 리스크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니 그래도 바닥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 저는 이제 갖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천천히 이제 조금씩 저가 매수를 좀 시도해봐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 중에서 사실 뭐 다양한 종목을 펼쳐놓고 보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렸던 아까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이라든지 뭐 음식료 중에서도 대형주 위주로 또는 AI나 반도체 쪽에서도 대형주 위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